9.2 섹션에 BPSK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의 약자냐면 Binary Phase Shift Keying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이 Shift Keying이라는 말은 이거는 그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냥 하면 좋은데 이미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페이스 모듈레이션이 아날로그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Shift Keying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디지털 모듈레이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키라는 건 이제 뭐 키보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냐 이렇게 어떤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보내는 그런 모듈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듈레이션 앞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페이즈에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정보의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페이즈에 정보가 있다라는 거고, 바이너리는 말 그대로 이제 바이너리라는 말이 붙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에머리 시그널링에서 M이 2인 경우죠. 그래서 심볼하고 비트가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PSK는 이제 페이즈의 정보가 있겠구나, 그리고 디지털 모듈레이션이겠구나, 뭐 이 정도. 그리고 심볼하고 비트가 같다,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M이 2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바로 나오는 게 심볼 에너지나 비트 에너지나 뭐 마찬가지일 거고, 왜냐면 심볼이 비트니까 TS하고 TB는 당연히 같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 듀레이션과 심볼 듀레이션은 당연히 같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같으니까 굳이 뭐 TS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ES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고 EB하고 그냥 TB만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대에 이 시간만 그냥 보기로 합시다. 어차피 다른 시간들은 이제 반복된다고 보면 되니까 0을 보내고 싶을 때는 우리가 뭘 보내냐면 -a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고, 그 다음에 1을 보내고 싶을 때는 이제 a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는 모듈레이션, 이것을 우리가 BPSK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듈레이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핑 이름이 BPSK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그 전에도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우리가 PIM에서는 그냥 펄스 앰플리튜드의 정보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PIM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엄밀하게 다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폭으로서는 똑같은 거니까 앰플리튜드의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a 코사인 2파이 fct의 어떤 파이라고 위상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상이 0을 보낼 때는 180도고 1을 보낼 때는 그냥 0도니까 페이스에 정보가 있다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시그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듈레이션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은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EB의 함수로 나타내주면, 또는 뭐 ES의 함수로 나타내주면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챕터 9에서는 이제 어떤 모듈레이션이 있는지를 살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모듈레이션 기법, 디모듈레이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통신 가지고 뭐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뭐 블루투스 모뎀 같은 거 사가지고 일을 할 테니까 사실 이게 그 내부가 궁금하면은 이 지식이 소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할 때는 사실 뭐 이 지식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어차피 사서 쓸 거니까.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는 대부분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본다고 할 때, 왜냐하면 대부분 사서 써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아날로그 회로 지금 뭐 과목도 열람하는데 그거 뭐 다 배워봐야 뭐 결국은 회로 같은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사서 쓰지 않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 깊이 있는 프로젝트를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시그널 스페이스를 구해봅시다. 시그널 스페이스 BPSK
BPSK 시그널링. 그러니까 시그널링이란 말을 쓰셔도 좋고 모듈레이션이란 말을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거는 뭐가 되죠? 그러니까 스팬에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이거하고 그냥 이거 적는 거죠, 그렇죠? 5ct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그것을 우리가 시그널 스페이스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다 모아놓아 봐야, 그죠? 그러니까 C1에다가 요거 앞에 거 요걸 곱하고 C2에다가 이 뒤에 거를 이렇게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봐야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어떤 형태만 나와요? 어떤 상수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거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죠? C는 어떤 임의의 정수가 되겠, 임의의 실수가 되겠고요. 자, 이러니까 오소노멀 베이시스, 오소노멀 베이시스 그냥 뭐 V라고 합시다. 제가 V라고 디파인 안 했습니다만 V는 지금 그 BPSK의 시그널 스페이스를 의미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어차피 베이시스는 지금 코사인 2파이 fct 이거 하나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소고날리티는 체크할 필요가 없고 노멀리티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노멀리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TV분의 2 그래야 노멀라이즈가 되니까요. 왜냐면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fct에 제곱을 해가지고 tb 동안 적분을 하면은 2분의 1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다 알죠.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빼먹었는데 어쨌든 다시 적읍시다. 그래서 S0가 지금 S0 of t가 S0 of t가 마이너스 A 코사인 2파이 fct고요. 그 다음에 S1 of t가 지금 A 코사인 2파이 fct 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편의상 우리가 phi of t라고 놓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S0 of t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phi of t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phi of t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소노멀 베이스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 재미는 없습니다만 S1 of t는 A의 E TB phi of t. 자, 그래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리면 뭘 그리라고 했어요? 여기 앞에 녀석, 그죠?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개수들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좌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웨이브폼이 지금 좌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웨이브폼을 좌표로 바꾼다. 뭘 통해서?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통해서.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지금 웨이브폼이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은 개수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개수들만 이제 우리가 좌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지키는데 a 곱하기 루트 2분의 t b를 쓸 걸 t s를 써버렸네. 어쨌든 뭐 같긴 하지만 2분의 tb. 자, 이렇게 쓰면은 이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of BPSK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하신 건데, 근데 이제 뭐 그리 좋진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 A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뭐 FSK도 배울 거고 다른 모듈레이션들도 배울 건데 BPSK뿐만 아니라 다른 모듈레이션도 배울 텐데 그런 모듈레이션에서 A라는 파라미터가 있다라는 가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여기는 뭐 해봐야 지금 뭐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미니멈으로 할 것도 없죠. 왜냐면 디스턴스라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점이 두 개밖에 안 찍혔으니까 사실은 이 거리인데 이걸 우리가 D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D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2a에 그렇죠? 여기 뭐 계산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 루트 2에 a에 루트 tb 뭐 이렇게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모듈레이션에서 D민이 누가 크냐 이제 그거 가지고 대결을 하는 건데 어떤 모듈레이션이 좋으냐라는 얘기를 할 때 근데 안 좋죠, 그죠? 네, 그러니까 A라는 파라미터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하면은 ES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ES. 물론 지금은 EB랑 똑같다고 했었죠. 자, 지금은 그러니까 바이너리 시그널링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에서 이제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우리 원래 배운 거는 뭐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n분의 1의 시그마의 i는 0부터 n-1까지 si of t의 놈 스퀘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에버리징을 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뭐 여전히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원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점에서부터의 각 그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의 그 점들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평균. 좀 말이 좀 긴데 어쨌든 거리 제곱의 평균. 그것이 ES예요. 그래서 굳이 이 웨이브폼 도메인으로 가가지고 이건 웨이브폼 도메인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의 평균만 취하면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이게 이제 어떤 SI의 어떤 이 벡터의 이렇게 놈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찍힌 게 그날 컨스텔레이션에 찍힌 게 이제 그 벡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 보면은 뭐 대충 여러분들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 에너지랑 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에너지랑 이게 그 트랜스폼 도메인에서의 에너지가 같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파사발의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가 되냐면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 이 거리가 지금 이만큼이고 그렇죠?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제곱을 하면은 둘 다 2분의 a제곱 tb가 되는 거고 뭐 평균 취해봐야 2분의 a제곱 t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걸 다시 그릴 수 있는데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다시 그릴 수 있는데 다시 그려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냐면 자 이렇게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훨씬 더 깔끔하죠, 그렇죠? 그리고 딱 보면은 어때요? 이 모듈레이션은 그러니까 컨스탄트 에너지를 계속 보내는구나. 즉 루트 2b를 보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b를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에너지로 따지면 2b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 비트를 보낼 때 에너지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페이즈의 정보가 있으니까 진폭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을 보내나 1을 보내나 그 파워는 일정하게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호가 바뀐다는 건 파워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죠? 아시다시피 파워는 이제 그 볼티지의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에다가 정보를 실으면 파워는 컨스탄트하게 보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보면 되죠.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2배의 루트 2b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실은 그 BPSK는 이제 패스밴드 모듈레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중심 주파수가 FC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듈레이션 기법 중에 이러한 형태의 그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주는 모듈레이션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폴라르지, 그다음에 폴라 에너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NRZ 그 모듈레이션이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0 또는 뭐 1, 뭐 어쨌든 이 바이너리 시퀀스가 이쪽에서 왼쪽에서 들어간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NRZ 모듈레이션에 거쳐서 그러면 NRZ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1 또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뭐 클럭 시그널 비슷하게 생긴 어쨌든 그 웨이브폼
웨이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코사인 2파이 fct. 그래서 오실레이터에서 나온 그냥 코사인 파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거를 박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쳐버리면 박스로 이렇게 쳐버리면 이게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BPSK 모듈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BPSK를 사용하는 송신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PSK 모듈레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과정이냐면 이 코사인 이거는 그냥 중심 주파수만 바꿔주는 거잖아요. 중심 주파수가 0에 있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베이스 밴드 시그널을 패스 밴드 시그널로 그냥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업 컨버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런 적이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업 컨버전이라고 다 부릅니다. 그래서 중심 주파수로 옮겨주는. 근데 중심 주파수로 옮긴다고 해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NRZ 모듈레이션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를 시그널 스페이스는 다르죠. 시그널 스페이스 하고 잡고 그다음에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잡아서 그것의 개수로 각각의 모듈레이션 된 이후에 그 웨이브폼을 표시를 하고 뭐 개수 가지고 찍고 하면은 결국은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PSK의 시그널 컨스텔레이션과 NRZ 폴라 에너지 그냥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죠. 폴라죠. 폴라 에너지 모듈레이션을 썼을 때 그러니까 폴라 에너지 모듈레이션과 BPSK 모듈레이션은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도 똑같겠죠. 그렇죠? 9.3의 ASK 모듈레이션 보겠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Amplitude Shift Keying입니다. Shift Keying은 계속 달라붙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다 이 뜻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별 의미 없고 여기 Amplitude라고 붙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진폭에 정보가 있겠구나. AM처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까요? 그래서 S0T 그러니까 0을 보낼 때는 그러니까 ASK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다 바이너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시그널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ASK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다 바이너리 모듈레이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바이너리라고 왜 앞에 안 붙였냐? 붙이셔도 돼요. BASK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근데 뭐 ASK라고 많이 하니까 ASK라고 그냥 해도 되고 바이너리 ASK라고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보내고요. S0 of t 그다음에 S1 of t는 A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시간은 어떤 0에서 뭐 TB까지 본 거겠죠. 그리고 TB부터 2TB까지는 또 이 둘 중에 하나일 거고 2TB부터 3TB까지는 또 이거 중에 하나일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보낼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내고 아예 에너지를 사용을 안 하죠. 그리고 1을 보내고 싶을 때는 이제 어떤 코사인 캐리어를 보내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ASK 모듈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이너리 모듈레이션이기 때문에 M이 2고 뭐 TS는 뭐 TB고 지금 뭐 ES는 EB고 뭐 그렇죠. 그렇죠? 심볼이 비트니까요. 그 다음에 시그널 스페이스를 우리가 구해 보면 그러니까 ASK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이름이 ASK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러니까 OOK라고 불러도 됩니다. OK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 on of king 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1을 보낼 때는 on이고 그러니까 0을 보낼 때는 off잖아요. 안 보내니까. 그래서 ASK라고도 하고 on of king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은 뭐 on of king이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ASK라고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따라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시그널 스페이스를 잡아보면요. 시그널 스페이스는 뭡니까? 여기 스팬에 0하고 a 코사인에 2파이 fct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얘네들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백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어 봐야 예,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자, 이 녀석밖에 없고 C는 어떤 의미의 실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시그널 스페이스는 사실은 BPSK하고 동일합니다. 예. 다를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오소노말 베이시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죠. 그러니까 BPSK도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고 ASK도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입니다. 그래서 오소노말 베이시스도 같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BPSK나 ASK나 시그널 스페이스가 똑같기 때문에 오소노말 베이시스가 달라질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이거는 t b분의 2의 코사인 2파이 fct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리면 0이고 여기 어떻게 되나요? a 곱하기 루트 2분의 tb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다 그렸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예, 이게 좀 다른 모듈레이션하고 예,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실 뭐 A가 뭐 똑같이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거기서 썼던 우리가 BPSK에 썼던 A라는 의미와 여기서 쓰는 A라는 의미는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다른 파라미터를 넣기가 그래서 그냥 A라고 쓴 거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A0로 놓던 뭐 하여튼 이렇게 좀 다르게 놔야 되죠. 예. 자, 그래서 같은 비교를 하려면 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 EB를 이제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EB는 뭐였어요? EB는 이제 2분의 1의 평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의 평균이니까 0에다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제곱의 평균이니까 4 그렇죠? 2분의 그렇죠? 2분의 a 제곱 tb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평균을 취하면 4분의 a 제곱 tb 이렇게 됩니다. 네.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한번 그리면요.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리면 여기는 뭐 당연히 0이고 여기는 당연히 0인데 여기는 루트 2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이게 제곱의 평균하면 여기서 0 나오고 여기서 그쵸? 네. 2b가 된다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리 제곱의 평균이니까요. 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의 평균. 근데 이걸 한번 봅시다. 이 거리, 그러니까 Dmin,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바로 보이죠? 얼마예요? 루트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때요? 아까 어떻게 됐었죠? 2배의 루트 2b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BPSK의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죠, D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ASK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트의 에너지 평균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보낼 때 같은 에너지를 보내면 ASK가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작기 때문에 에러가 더 잘 생겨요. 그러면 그럼 ASK를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SK를 뭐하러 배우냐? 근데 이제 ASK는 디모듈레이션이 좀 편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AM을 배워서 잘 알죠, 그렇죠? AM도 사실은 성능이 별로 안 좋은데 쓰잖아요. 왜 그래요? 디모듈레이션이 편하죠, AM으로 가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신단에서 페이즈를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 페이즈를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페이즈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레퍼런스 페이즈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BPSK가 성능이 더 좋지만 ASK가 디모듈레이션의 어떤 컴플렉시티 그리고 좀 더 간단한 디모듈레이션이 없냐, 꼭 코헤런트 디텍션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 장점이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똑같이 코헤런트 디텍션 했을 때, 즉 페이즈 레퍼런스가 있는 상황에서
ASK하고 BPSK하고 비교를 하면은 BPSK가 성능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가 0이기 때문에 이건 뭐 보나마나 그러니까 오소고날 모듈레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S0T하고 뭐 S1 of T하고 이렇게 해서 내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0이 되면은 우리가 그 오소고날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오소고날 모듈레이션 이라고 하고 또는 뭐 오소고날 시그널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금 그 내적은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그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게 뭐 S0 of T, S1 of T, dt 0부터 tb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나가 0이니까 지금 뭐 볼 것도 없이 사실 그 ASK는 이제 오소고날 모듈레이션이 되는데 지금 BPSK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S0 of T가 마이너스 S1 of 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되는 모듈레이션의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antipodal 시그널링이라고 합니다. antipodal 시그널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BPSK가 ASK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antipodal 시그널링이 오소고날 모듈레이션보다 3dB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dB는 또 어디서 나왔냐? 3dB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D민이 이제 이렇게 두 배만 그러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D민이 저렇게 루트 2배만큼 손해를 보죠. 근데 그러면 왜 갑자기 3dB는 어디서 튀어나왔냐? 근데 이 통신에서는 항상 에너지를 따져요. 에너지를 따져서 그리고 성능을 이제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따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BPSK를 쓰는 사람이 있고 이제 ASK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성능이 예를 들어서 똑같다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BER 성능이 비달 어레이 성능이 똑같다. 그 얘기는 그 미니멈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똑같이 만들려면 ASK의 EB를 그러니까 몇 배 해줘야 됩니까? ASK의 EB를 2배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SK의 지금 BPSK가 얼마를 쓰고 있다면, 뭐 그게 얼마든 간에 얼마를 쓰고 있다면 그것의 에너지의 2배를 써야 돼요. 그래야 성능이 똑같아져요. 그거는 뭐 여기 보면 뻔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수식 보시면 요거 이렇게 보시면요. 그렇죠? 여기 BPSK의 어떤 D민이 여기 고정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그 ASK의 지금 그렇죠? D민을 이 BPSK D민만큼 올려야지 성능이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루트 2밖에 없는데 여기서 2를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내가 쓰는 그 에너지를 2배로 해야만 정확히 2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antipodal signaling 뭐 is better than 뭐 오소고날 signaling by 3dB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FSK 보겠습니다. 9.4의 BFSK. 이거는 B는 이제 항상 바이너리 얘기를 하는 거고, F는 뭐 보나마나 프리퀀시 얘기를 하는 거고, SK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shift keying. 그래서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어차피 바이너리니까 심볼이 비트랑 똑같고 어쩌고 그거고요. 그다음에 자, 0을 보낼 때는 뭘 보내냐면 A 코사인의 2파이 F0T를 보낼 거고, 그 다음에 1을 보낼 때는 A의 코사인의 2파이 F1T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어디에 정보가 있어요?
frequency의 정보가 있죠. 그렇죠? 예, frequency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 스페이스를 한번 보죠. 그래서 시그널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자, 뭐 계속 똑같은 거를 해서 좀 그렇게 합니다만 S0 of t, S1 of t. 자,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아, 제가 또 뭘 까먹었네. 예. 그 저기 ASK, 그렇죠? on-off key인 경우에는 뭡니까? 누구랑 그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똑같겠어요? on-off, 그러니까 ASK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유니폴라 NRZ나 아니면 유니폴라 RZ하고 똑같겠죠.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달라질 수가 없죠. 어차피 특히 유니폴라 NRZ하고는 그거 만들어 놨다가 코사인만 곱하면 그게 바로 ASK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가 똑같다. 시그널 스페이스가 똑같은 게 아니라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똑같고, 따라서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같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빼먹었고, 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C0, S0, T, 그렇죠? 이게 스팬의 데피니션이죠. C1, S1, T. 그래서 C0하고 C1은 어떤 의미의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또 더 친절하게 더 적으면 어쨌든 C0에 코사인 2파이 FCT, F0T 플러스 C1에 코사인의 2파이 F1T 뭐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시그널 스페이스의 also normal basis가 뭐가 됩니까? 자, also normal basis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가 되냐면 두 개가 나오는데 sin 2파이 F0t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1t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tb분의 2,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b분의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주파수가 다르면 무조건 그러면 오소고날 하냐? 즉 곱했을 때 적분하면은, 즉 그러니까 얘랑 곱한 다음에 적분을 0부터 tb까지 하면 무조건 0이 나오냐? 그거가 이제 오소고날리티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을 한 거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고, 이 톤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F1 빼기 F0, 이거를 우리가 이제 톤 스페이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프리퀀시 톤이니까 톤 스페이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톤 스페이싱이 사실은 코헤런트 디텍션을 할 때하고 또 안 할 때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그냥 적당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TB분의 1의 정수배면은 무조건 그 오소고날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코헤런트 디텍션을 하면은 사실은 ETB분의 1의 정수배만 돼도 오소고날 합니다. 그러니까 톤 스페이싱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FSK를 쓰는데 그런 걸 없으면 FSK 그러면 뭐 F0하고 F1하고 조금만 다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통신이 되나? 그러면은 좀 곤란해요. 이게 어느 정도 톤 스페이싱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가정하는 게 주로 사실은 동기식 복조를 하지 않고 비동기식 복조, 그러니까 non-coherent detection을 하려고 FSK를 주로 많이 쓰고, 그 경우에는 사실은 이 톤 스페이싱이 얼마가 되냐면 TB분의 어떤 정수배, TB분의 1의 정수배. 이게 좀 제가 쓴 게 좀 영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 그래서 TB분의 1의 정수배로 보통 맞춰줍니다. 톤 스페이싱을 너무 좁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뭐 어쩌다는 거냐면, 그러면 얘하고 이 코사인 2파이 F0하고 코사인 2파이 F1T하고 그거하고 이제 오소고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편의상 phi 1t를 이 친구로 잡고요. db분의 2 코사인 2파이 f0t로 잡고 그 다음에 phi 2t를 이걸로 잡는 거죠. 우리가 이제 phi는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나타내는 노테이션으로 사용을 합시다.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1t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s0 of t를 이 친구들의 이 친구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루트 2분의 tb 곱하기 phi 1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1 of t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2분의 tb 곱하기 근데 얘는 phi 2 of t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개수들을 우리가 플러팅 하는 거죠. 플러팅 하는데 지금은 어차피 베이시스에 두 개의 웨이브폼이 나왔으니까 이건 처음부터 디멘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니까 좌표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찍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축은 phi 1t의 개수를 그러니까 그리는 축이고 이쪽 축은 phi 2t의 개수를 이제 쓰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a의 2분의 tb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분의 tb죠. 자, 그러면 이 모듈레이션은 보나마나 무슨 모듈레이션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너리 FSK, BFSK는 사실은 뭐가 되겠어요? 오소고날 시그널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보나마나 지금 지네들이 생긴 게 사실은 직교하고 있기 때문에 오소고날 시그널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EB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데 EB는 뭐 여기 2분의 1에 여기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이거의 제곱이 지금 얼마입니까? a제곱에 2분의 tb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은 얼마가 돼요? 이게 2가 아니고 a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a제곱에 2분의 tb 이렇게 되죠. 그래서 2b가 뭐 더 하나 마나 반으로 나눌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b를 쉽게 구하고요. 그러니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놓으면 그 빛 에너지는 금방 나와요. 왜냐면 원점에서부터 거리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여튼 다시 그리면 2B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2B를 이용해서 다시 또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그냥 루트 2B가 돼요. 얘도 루트 2B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D민은 얼마가 됩니까?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D민은 어떻게 돼요? 루트 2에 2B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구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ASK의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와 FSK의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도 똑같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오소고날 시그널링이니까 그 BPSK는 엔티포달 시그널링인데 그것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3dB 손해죠. 그러니까 파워 면에서 그러니까 파워 면에서 또는 뭐 시간을 고정시키고 보면은 사실 파워나 에너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워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그냥 에너지인데 시간을 고정시키면 그렇죠? 바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면에서 3dB 그러니까 2배만큼 손해가 난다.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요? 엔티포달 시그널링이 더 유리하다. 그런데 그것은 엔티포달 시그널링은 기본적으로 페이즈 모듈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퍼런스 페이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즈 영도가 어딘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디모듈레이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공학 시간에 아날로그 그거 할 때 왜 그 DSP가 훨씬 더 좋은데, 그렇죠? DSP가 좋은데 왜 AM을 쓰느냐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써요? AM이
엔벨롭 디텍션이 쉬우니까 좀 리시버 컴플렉시티가 간단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리어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에너지 면에서 손해가 나는데 AM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리시버가 간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뭐 BBC 이런 데서 이제 라디오 방송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뭐 방송하면 뭐해? 그 사실 그 사람들이 그 AM 라디오 리시버를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팔아야 뭐 방송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비싸면 안 되니까 모듈레이션 방법으로 AM을 쓰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디모듈레이션 기법이 쉽다라는 얘기는 사용자가 어차피 자기가 방송하는 거 아니니까 자기는 이렇게 수신만 하니까 그 수신단이 간단해지면은 이제 처음에 브로드캐스팅 하는 라디오를 이렇게 만들기에 유리해지는 거죠. 싸구려를 팔면 되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근데 그렇지 않고 DSB로 만약에 DSB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면은 리시버에 코헤런트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페이즈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신단이 비싸지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럼 휴대폰에 있는 그 모듈레이션들 주로 이제 QAM인데 그런 것들은 그럼 뭐 코헤런트 디텍션 안 하냐? 그건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은 충분히 비싸요. 그래서 전부 다 코헤런트 디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초기에 자 그래서 세 가지 그 바이너리 모듈레이션 삼총사를 알아봤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BPSK, 그다음에 ASK, 그다음에 FSK 이렇게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 BPSK는 반드시 코헤런트 디텍션을 해야 되는 녀석이다. 즉 리시버에서 페이즈 레퍼런스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페이즈가 0도인지 지금 페이즈가 45도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ASK는 정보가 앰플리튜드에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FSK도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시버 컴플렉시티 면에서 유리해서 그런데 어찌됐건 셋 다 코헤런트 디텍션은 다 가능한 친구들이고 다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BR이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썼을 때 BR이 가장 좋은 것은 BPSK입니다.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은 BPSK다. 그다음에 얘 혼자서 엔티포달 시그널링이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